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남다른 지역 역사의 상식을 갖고 계시고 또 지역 문화와 발전에 열정이 많으신 향토사학자 왕죽 이재시 선생이 듣는다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또 이렇게 상당히 오랜만에 저희 또 스크린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네, 뭐 교회 갔다가 이렇게 또 우연히 최 기자 만나게 돼서 이렇게 또 시간을 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뭐 저희가 또 이렇게 항상 지역의 시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그런 역사, 이것의 활동량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별히 모셔가지고 네. 저 선생님 뭐 지역 역사 하면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됩니까 이제 지역 역사? 글쎄 제가 엊그제 우리 제2뉴스 통신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의병 정신을 좀 제천에 브랜드화시키고 이것을 좀 전국적으로 국가적 자산으로 좀 끌고 가자라는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공감하고 고무적으로 아주.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 내에 지역 역사에 또 어떤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이 제천의 의병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제천의 의병의 뿌리가 아니라 의병은 이제 우리 국가적인 일 아닙니까? 우리가 국난을 당했을 때 임진왜란 때도 의병이 있었고. 제천에. 네, 그렇죠. 또 이제 일제 그 포갑 정치 때도 의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제천 의병이 좀 주목받고 제천 의병이 전국적으로 좀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최초의 의병이라는. 최초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의병은 이제 우리가 을미 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국 단위에서는 이제 을사 의병이 있었고 나중에 1907년에 가서 이제 구한말이죠. 그때 이제 정미 의병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던 을미 의병이 바로 우리 이곳 그 장담이라고 하는 자양영당에서 있었던 것이죠. 1800년대. 그렇죠. 1895년이죠. 1895. 그렇습니다. 그래서 1894년이 갑오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을미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병신년인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갑옷에, 을미적 때다가는 병신되네. 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갑오년, 을미년, 병신년. 상당히 우리 역사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였었는데, 그때 굉장히 좀 많이 침탈을 당하고, 또 대처를 좀 잘못했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910년 한일합방까지 가게 되는 계기가 바로 갑오년 또 을미년 병신년 이때가 아닌가. 그럼 선생님 사학자 입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군의 조선에서 일본이 먼저 이제 미국이라든가 서구의 어떤 개화, 그게 돼서 이제 우리 조선으로 오게 됐는데, 역사학자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를 됐습니까? 글쎄, 흥선대원군이라든가 뭐. 그때 당시 이제 서양 문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산업화로 인해서 대량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수요지를 찾았던 거죠. 그것이 이제 속칭 그네들이 얘기하는 문호 개방이고 시장 개방인데 이렇게 되면 걔네들의 값싼 물건들, 공업 제품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거의 경제적 식민지화가 되는 것이 마찬가지죠. 물질 공세. 그렇죠. 그리고 앞서 인도나 중국에서는 벌써 그런 일이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행해졌었고 또 우리도 끊임없이 이제 문호 개방이라고 하는 강제적 압박에 흥선 대원군이 이제 당당하게 대처를 했던 거죠. 그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때 그렇게 막았는 게 옳은 것이냐라는 억측은 차지하고라도 심리양요나 병인양요가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흥선 집권 때고 흥선이 이제 권력에서 물러나면서 민비 집권기에 이제 일본에 의한 개항 압력에 결국에는 굴복을 하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 내용을 이렇게
담듯이 이렇게 술술 나오시는 분 몇 없어요. 네. 참나. 반갑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고구려라든가 뭐 그 전에 이제 고조선, 네. 뭐 고려, 조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간략하게 요약 정리 좀. 저는 좀 제가 우리 제천의 의병을 브랜드화 시키자라는 것도 네. 일단 네. 대단히 공감을 하고 네. 맞다라고 보지만 또 이곳은 우리 단군 조선 네. 즉 환웅이 네. 환웅의 신시 네. 아사달이라는 네. 그곳이 바로 박달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야. 그 단군 조선 이전에 우리 배달민족 배달의 민족.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이 이 박달재가 아닌가, 박달재 인근이 아닌가. 그러한 여러 가지 경황이 천등산, 지등산, 인등산, 천진, 삼등산이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뭔가 기운이 있어요? 그렇죠. 기운. 예. 그리고 우리가 해외 민족 아닙니까? 네. 박달이라는 곳이 박다라는 의미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박다라는. 예. 박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구나. 그렇죠. 예. 물론 박달나무 단자를 써서 단군도 박달나무 단자를 쓰지만 우리가 배달민족이라는 것은 박다라는 데서 온 밝은 말입니다. 민족이다. 밝은 민족이다. 밝은 민족이다. 그래서 해를 숭상하는 거죠. 그래서 아사라는 것이 아침 아닙니까? 아사달. 아침에 해가 뜨는 곳이 바로 아사달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달재 인근이다. 그리고 그런 박다라는 것을 한문으로 표기하기에는 밝아오는 것은 명으로 표기하지만 박다라는 그 자체에 대한 한문 표기는 백자밖에 없어요. 그래요? 신백자밖에. 그래서 우리가 천재단을 모시고 있는 것이 백두산 아닙니까? 그리고 태백산 아닙니까? 바로 이것도 백운이 있지 않습니까? 백운. 그렇죠. 그리고 봉양의 양자가 변양자지 않습니까? 박다라는 의미죠. 그것이 백운과 봉양과 단양이죠. 이런 것들. 다 이어지는구나. 이어지는 거죠. 그 뜻이 다 있네요? 그러면요. 그리고 우리가 천지인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홍익인간, 우리가 삼탄 쪽에 가면 아마 지등산이 있고요. 다리째 넘어오면서가 아마 인등산이 있고, 이쪽에 이제 천등산이 있는데,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용비 등천혈이라든가, 옥녀 직금혈이라든가, 이런 어떤 명터, 즉, 신시가 만들어질 만한 명터들이 있죠. 네. 그러나 제천이 좀 뭐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거에도 그래서 살기 옛날부터 극복하고 좋은 지형이었는가 봐요. 네. 먹고 살기도 좋고. 그렇죠. 우리 이 한반도 지형 그때 당시에는 뭐 간도나 만주까지 우리 영토라고 봤을 때도 중심이 바로 우리 충청도입니다. 충청도의 그 충자가 가운데 중자가 마음심 아니고 중심 아닙니까? 충청. 그렇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고 의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충이라는 것이 나라의 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국난을 당할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분열이 떨쳐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기운들이 한마디로 기운이 좋은 동네. 이곳에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발해라든가 고구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구려가 만약에 삼국을 통일했더라면 엄청나게 우리의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다. 도읍지가 또 이쪽이 될 수 있었죠. 뭐 도읍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사실상 사대주의에 대한 그걸 못 떨쳐버리고 있어요. 사대주의 중국? 그렇죠. 처음에는 중국이죠. 뭐 우리 정신문화 하면은 정신적으로 어떤 통치 수단일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그 정신적으로 강요되어지고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것이 유교, 불교, 기독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다 외래 정신문화 아니에요? 우리가 삼국시대는 유교. 유교가 뭡니까? 공자와 맹자 아닙니까? 중국에서 들여온 거죠. 한족한테 들여온 겁니다. 그리고 고려 때 불교가 왕성했다는데 불교 역시 뭡니까? 남의 나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인도. 또 해방 후에 보십시오. 지금도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 역시 외세 문화 아닙니까? 이렇게 외세 정신 문화를 우리가 끌어들이면서 우리 것을 만들려고 했지만 역시 우리의 어떤 자존, 우리의 긍지, 우리의 가치를 사실은 버린 거죠. 우리는 그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인내천이라고 하는 그렇지. 아주 대단한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것처럼 더 휴머니즘적인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단군을 저기 주제로 한 그 민족 의식의 그 어떤 그 종교적 그 개념이 있던데요. 지금 뭐 대종교라든가 무슨 이렇게 예. 이렇게 끌고 가고 지금 국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그런 한강국이 거더라고요.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제 우리 민족적 자존을 좀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도 있었는데 동학도 사실은 역시 사인여천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을 같이 동등하게 봤던 그런 대단한 종교였죠. 이런 우리 순수 우리들의 종교들이 많이 사장되고 남의 나라 종교들이 지배하는 우리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그건 좀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제 뭐 저 고려 이또 고려 조선 내려오면서도 이 지역에 또 그 유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몽고와의 전쟁에 박달재 김치려 김치려 장군, 네, 그런 분들이 이라든가 있는데 이후에 의병들 뭐 다. 네, 그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하자면 사실 김치려 장군은 고려 원종 때 장군입니다. 고려 원종 때는 사실 저 북방에는 몽고가 득세할 때 그렇죠. 근데 김치려 장군이 거란족을 뭐 3만을 물리쳤다 그래서 박달재도 아마 동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마 추론을 해볼 때 거란 애들이 그 군대가 들어온 건 아닐 것 같아요. 몽고에게 쫓겨서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인데 요가 거의 멸망 지경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종의 유민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포트피플 나라를 칼은 차긴 찼는데 이제 패장병식의 이제 그 유민들이었죠. 유민들이 몽고 애들한테 죽느니 차라리 좀 덜 강하고 덜 좀 잔인한 이 고려로 넘어온 거죠. 몽고들은 이 초토화, 싹쓸이 아닙니까? 다 그냥 한살배기까지도 다 부족 국가들이 원래 복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살배기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겨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공전이라고 하는 그 지금 박달재 밑에 마을이 공전. 네. 거란 마을이었어요. 마을이 거란 마을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은 남자들만 와가지고 마을이 형성이 됩니까? 남여자들하고 가족이 왔지. 가족이 왔다는 얘기죠. 가족이 왔다는. 그러니까 거란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온 거죠. 지금 같으면 이제 받아줘야 되죠. 그죠? 근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그때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김치려 장군은 그거를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인간적으로는 제가 김치려 장군이 거란 거란족 패전병도 아니고 일단 넘어도 그럼 역사가 좀 왜곡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되네. 이게 이제 그 목종 때라든가 이 거란의 침입 때 강감찬이라든가 강조가 활약할 때의 김치려 장군이었다면 거란족과의 정말 한판이죠. 승부를 건 거죠. 싸운 거죠. 침략에 대해 맞서 싸운 거죠. 근데 원종 때면 이게 몽고한테 쫓겨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좀 잔인한 거죠. 네. 내가 보기엔 아녀자도 숱하게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때면 그 좀 몽고의 몽텐칸인가 쿠빌라이 칸인가요? 그럼 어떻게 되지? 이제 쿠빌라이 칸은 이제 세조고 저기 밑에 태무진의 태무진이 징기스칸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몽텐칸. 워낙 많은 영토를 가지고 다뉴브강, 도나우강까지 넘나들면서 게르만 민족까지 위협시켰을 정도의 영토. 헝가리 10만 대군하고 붙어가지고. 그렇죠. 유인 작전으로 다 그 중세 기사들 다 아웃시켰죠. 유럽에 중세 그 기사 그 정신을 다 20km 갑옷 입은 놈들한테 그러니까 4만 명이 그냥 10대 4로 싸워가지고 이겼다 그래. 4대 10. 일당 100이라고 보면 돼요. 헝가리 10만 군사, 10만 기사들이 그냥 다. 7살 때부터 말을 타고 말에서 활을 쏘면 거의 명중이니까. 그리고 그 말에 그 거기 저 이 발굽 이거 하는 게 그게 그 큰 거라며요. 선생님. 말에 왜 이렇게 말 탈 때 안장에 발 고정하는 거. 네네. 그게 핵심 상당히 중요하다며. 그럼요. 막 누우면서도 쏘고. 그렇죠. 선생님 뭐 지역의 이제 의병 문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 한 말씀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물질 문명이 발달될수록 물질의 인간들이 너무 노예적으로 살고 있죠. 이걸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정신 문화가 이를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아사리판이 되는 거죠. 이런 표현 괜찮습니까? 아사리판. 네. 저기 고구려 시대 또 언어 같은. 아사리. 아사리. 이게 일본 말인데 어머님이 지금도 일본어를 자꾸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 시대에 또 그 아픔이 있고. 초등학교 요이 세대가 땅. 돼가지고 요이 땅. 네, 뭐 요이 학교 다닐 때 요이 땅. 요지 좀 줘. 요지 좀 그런 거. 빠켓으로. 지금도 뭐 네, 덴노헤이까 만타이를 늘 와르바시로 닭강대스네. 네. 김희가요를 늘 부르시고 45년도에 장씨 개명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유. 외가 쪽은 장씨 개명을 하고 해방되고 나갖고 일본 놈들이 오히려 또 장씨 개명을 했어요. 집에 안 가고. 집에 안 가고. 집에 안 가고. 김씨, 박씨, 이씨 뭐. 아주 속 많은 대로. 그 사람들이 남아 그 있죠. 본관이 틀린 사람들 중은 일본 놈들이 많아. 수백만 명이 안 갔었다니까. 갔겠어요? 그렇죠. 안 갈 수 있죠. 숨어서. 네. 밥도 가겠지.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가야 되니까 그랬지. 여하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의병 문화는 우리 제천이 갖고 있는 정말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그러한 정신 문화입니다. 이거 브랜드화 시켜야 됩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이제 할라래지? 진작했지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어떤 그 민족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낮았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민선 6기에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대찬성. 이거는 엄청난 획기적인 앞으로 우리 뭐 개인적으로 또 이근규 시장님하고 뭐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씀은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 전에 그 반야월 기념관 지려고 했을 때 경문을 제가 발표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시비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반야월 기념관을 짓자 말자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짓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그 논란거리가 된다라는 게 이게 우리의 정신 문화가 이만큼 후퇴되고 퇴보됐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 모든 의병, 구한말의 의병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렇지. 이 을미의병, 이 을미의병의 산신, 이 유인석 장군이 자양영당에서 그렇지. 이학로 선생님의 그 어떤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유생들에게 붓과 벼르를 내던지게 하고 병장기를 들게 했던 이 엄청난 의로운 거사를 정말 우리가 이게 소중하게 우리 제천 시민들이 소중하게 여겨서 불의와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이게 어떤 레지스턴스 문화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축제만 할 게 아니요. 그러면요. 이 축제가 중요한 게 아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역의 젊은이들이라든가 이런 뭐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 꾸준하게 우리가 이 의병 정신의 인문학을 배워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천에 또 평생학습 뭐 도시라면서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의병에 대한 10년 동안 평생학습 도시라 해가지고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취미 뭐 이런 거밖에 안 하잖아.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가르쳐주는 누가 것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또. 맞습니다. 거긴 다 뭐 취미 활동, 꽃 만들기, 기능, 뭐 저 종이접기. 이런 강좌를 난 누가 개설해도 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강좌를 왜 만듭니까? 글쎄 그런 것도 만들어서 필요하겠지만 필요하긴 한데 이제 어떤 지역의 근간을 이루는 원초적 뿌리의 또 전체적인 그 어떤 교육, 심층적 교육, 지역 그렇죠. 발전을 위한 교육. 조정은 해야죠. 그런 게 또 분배는 필요하다. 이루어져야 되죠.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근본 가치야. 물음을 가치. 그 사람한테 줍니다. 그게 중요한데 그게 없어 지금. 그게 없어요. 지금 인문학 강좌가 평생학습센터에 인문학 강좌가 한 강좌 두 강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 시민들 중에 지금 심각한 게 30대, 40대, 50대, 60대, 뭐 70대, 80대, 90대 다 떠나서 꾸준하게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약해. 그렇죠. 네. 계속 배워줘야 마음이 이게 단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나 여기 의병의 고장이라 자부하면 맞습니다.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갖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었을 때 여기는 어떠어떠한 곳이라고 딱 10마디 이상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천은 의병 고장이라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몰라요. 저희 가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제천에 오면은 의와 기가 흐르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지 관광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것도 하나의 관광 산업이죠. 네. 왜냐면 거기 가면은 뭔가 치유가 되고 온다. 정신적으로. 네, 정신적으로 치유가 정신적으로 된다. 치유가 되고.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정신적 치유라는 게 이게 우리가 자연 여기 뭐
예? 네. 의림지가 좋더니 청풍이 좋다니 자연 환경의 치유가 아니라 네. 이게 자연- 햇빛 때문에 자리 좀. 네, 잠깐. 아유, 햇빛이. 또 우리 저 왕죽 선생님께서 또 오늘 아유, 참 이렇게 제가 또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몸 관리 많이 여하튼 그렇습니다. 저기. 살 좀 빼셔야 돼요 이제. 예. 운동 좀 하시고. 그 제천의 정신문화는 의병문화다. 그리고 우리 당군의 가치, 박달재라고 하는 정말 스토리텔링화할 수 있는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삼봉 정도전 때문에 도단 삼봉의 관광객이 그렇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봉우리 세계 보려고 오는 거겠습니까? 정신을 느끼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자원들, 이런 자원들은 엄청난 자원입니다. 이게 사실상 청풍호에 수경 분수 쏘는 거 이것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계 이왕이 낚시했고 두양이하고 놀았다. 두양이가 춘향이 사춘이다. 뭐 이런 스토리가 딱 필요한 거지. 오히려 관광객들을 불러오는 데는 상당히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천 시민들이 눈빛에서 막 의의가 넘치고 똘망똘망한 걸 보고 그럼요. 야, 제천 시민처럼 살아야 되겠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역사의 그 어떤 스토리텔링 발굴단을 만듭니다. 근데 제천은 지금 엄청 없어. 그런 게 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나 향토사학자들이라든가 그렇지. 그런 스토리텔링 똑똑한 하는 양- 사람들을 푸싱을 잘 안 해줘요. 제천은 좀 많은데 그래도 사람이 많아. 자원은 있어 그래도.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 얼마 전에 시대 때 참 뭐 개인적 질문인가만 향토사학자로서 또 뭐 학습에 좀 뭐 이렇게 좀 요는 아니, 못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뭐 아닌데 그렇게 뭐 그릇이 작으신 분이 아니니 일비하는 건 그러니까. 아닌데 잘못된 거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잘못된 그러니까.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제천 시민들한테 알리고 제천 시민들이 평상학습 거기 강사 이 채용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느끼고 또 강사 근데 그 불만이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대요. 대단히 많죠. 그리고 그것도 지금 좀 강사분들도 뭐 사실 뭐 칠판을 안 지우고 나오고 그러면 야단 맞고 그런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강사한테 어떻게 그런 텃세가 심하다. 텃세식에 이런 어떤 것들은 문제가 되죠. 그 휴머니즘이 좀 적네.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강사분이나 수강생을 자기들은 민복 아닙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대우를 해주고 하다못해 어서 오십시오 인사는 못할 망정 그분들에게 심한 어떤 그 자존을 흐트러뜨리는 언사라든가 행동은 그게 인문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인문학이 그래서 중요해. 나이를 먹어서. 그죠? 인문학이 안 돼. 인문학. 정신세계 철학과 영혼이 살아있는 제천이 돼야 돼. 자연환경 아무리 좋다 얘기해봐야. 그렇죠. 에? 자 오늘 뭐 자연환경은 그때 보고서 자연환경 좋다 하고 말지만 이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역사적 가치 같은 것들은 구전이 되고 그 공감을 하고 머릿속에 하나의 정신문화로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영구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후손에게 꼭 물려줘야 될 거예요. 꼭 물려줘야 돼. 제천의 의정문화 이거는 그것도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런 교육청하고도 이 적극적인 연계가 있어야 돼 이런 부분은 지역 교육문화 뭐 나중에 다룰 얘기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을 굳이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이제는 이제 지역의 인재들을 모셔서 좋은 말을 듣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2뉴통신이 이제 많이 가져가지고 지역의 어떤 그 인문학 발전과 또 지역 인물 자원을 극대화 활용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한번 계속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외에도 성명중 의장님 촬영 가신다고. 글쎄 뭐 또 이제 또 뭐 현장에 한번 좀 다치셨다고 그랬는데 공차시다가 예, 웅덩이에 이게 움푹 좀 들어간 데가 있잖아요. 나이가 그분도 이제 한갑 나이하고는 관계없고 너무 열이가 그 그라운드에서 뛰시기에는 그래도 그 의지가 대단하죠. 발목을 삐끗했대요. 발목 삐끗했는데 뼈가 부러지시다 그러더라고. 보험은 들어놓으셨는지 글쎄 뭐 우유를 좀 많이 드셔야지 뭐. 며칠 좀 누워있으면 나으시겠죠. 한 2주 걸리신다 그러더라고.
나폴레옹이에요. 제천의 나폴레옹. 중국의 쫑샤핑? 네, 덩샤오핑. 덩샤핑과 네, 덩샤오핑. 프랑스의 나폴레옹. 누구? 두골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두골? 두골은 커요. 두골은 대가리. 대가리가 덩발이 크죠. 있어요. 덩발이. 두골 살았지. 저 두골 장군 처칠 스타일. 우리 저 요새 제가 담배를 못 끊었어요. 요새 처칠만 처럼 보이려고. 담배값 오르면 이제 끊어야 돼. 그것도 그거 웃기는 때문에 거예요. 담배값 그것도. 네. 그거 저 100만 원 하든가 했는데 그것까지 자동차세도 오른다잖아요. 자동차세 영업용량. 부자들은 감. 주민세 2만 원까지. 참 힘들어지네요. 점점 힘들어져요. 네. 이거 어떡합니까? 고양이 저거 알으실? 쥐가 사는 동네에서 네. 맨날 고양이만 찍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검은 고양이였어. 그래서 야 씨발 우리가 이제 검은 고양이 찍지 말자. 근데 또 찍었는데 하얀 고양이를 또 찍은 거야. 그러니까 하얀 고양이는 검은 고양이 때부터 세금을 더 올리고 쥐구멍을 더 크게 파갖고 쥐를 다 잡아먹었네. 그래서 야 이제는 고양이 찍지 말자. 그래서 또 찍었더니 점박이 고양이를 찍은 거야. 또 대단히 의미가 있는 얘기네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생쥐가 다시 나타났어. 똑똑한 생쥐가. 야 우리가 왜 고양이를 찍냐. 이제 진짜 생쥐를 찍자. 그러니까 다른 생쥐가 저 새끼 빨갱이 아니야. 잡아서 가둬. 혁명가 빨갱이가 옛날에 만병통치약이었죠. 혁명가. 빨갱이로 하면 당연한. 혁명가 생쥐. 또 결국에는 계속 고양이를 뽑는다는. 네. 지금도 우리도 고양이를 계속 뽑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아무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